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인체 해부도를 보면서 그 공격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격 부위를 통한 설명을 아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낙함에 대한 공격 부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텐데요. 자, 앞에 보시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여기가 두개골이잖아요. 이게 두개골. 자, 보면 위에 그림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봉합 부분이 있죠. 이제 해골도 보면 이렇게 뭐 이상 봉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보면 솔직히 때릴 만한 데가 없죠. 예. 이런 뼈들도 한 30kg 정도 되는 힘을 가하면 이게 부러지잖아요. 낙함의 공격 부위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보면 하악골, 이게 상악골이 있고 여기가 하악골이잖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땅 쳐가지고 이제 턱이 빠지게 하는, 이게 여기서 이제 턱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턱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여기 보면 그쵸, 여기 요 부분, 여기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이 관절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턱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 측면을 이렇게 쳐서 이 턱이 빠지게, 그래서 낙함이라는 말 뜻이 한의원 용어로 턱이 빠지는 증상의 병을 뭐 낙함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요 부분, 이 부분의 하악골이 여기를 맞음으로 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복싱에서의 훅 같은 경우도 여기 요 부분을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 관자놀이 부분도 공격을 하지만, 근데 턱을 때리면 1차적으로 골격계의 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뼈가 여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쓰러지는 거는 뭐 신경계 쪽으로 또 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 골격계에서 상악골과 하악골이 분리가 되는 게 바로 그 낙함이라는 기술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보면 그 낙함의 기술은 요 부분을 치는 것도 있지만 요 부분을 치는 것도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치느냐, 위에서 아래로 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선으로 치느냐, 위에서 아래로 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여기를 맞게 되면, 이게 택견에서는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제 여기를 치면은 낙함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턱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쳐도 턱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뭐 복싱에서는 뭐 원투 스트레이트 할 때 뭐 여기 턱을 이렇게 치죠. 그러면 뭐 제 경험상으로도 봐도 저는 뭐 낙함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견 현재 택견 협회에서 주먹으로 치는 겨루기를 하는 단체는 현재 없거든요. 예,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협회는 없습니다. 개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해본 경험은 있지만, 보호대를 쓰고 그 동작을 연습을 하거나 하지, 뭐 진짜로 뭐 맨몸으로 뭐 사람을 여기를 막 때린다거나, 예,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 동작에 대해서 활용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해본 경우는 있죠. 제가 정통으로 턱을 맞아본 거는 복싱에서 여기를 정통으로 맞았죠. 예, 여기를 정통으로 맞아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씹었던 기억이 있죠. 예, 이게 맞으면 이게 뒤로 이렇게 쑥 갔다가 여기 부분이 쑥 갔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금니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뭐 겨루기 상황에서 맞았는데, 그것도 이제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뭐 맞기는 많이 맞았죠. 뭐 한 세네 대는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맞으면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일차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대나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겠죠. 그쵸? 붙어 있지만 그게 맞으면 그 맞은 거에 반작용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맞아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깎게 되면 직접적으로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관절로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덜너덜하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쑥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장애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게 뼈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약간 좀 그림이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그림이 있죠, 이렇게.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이렇게 사람이 요 턱관절이 쑥 빠져버리면 요거만 남잖아요. 여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적선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해골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게 이제 귓구멍이죠, 그쵸? 귓구멍, 요 눈구멍, 요 콧구멍인데, 이거는 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앞에 부분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얼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급소죠, 거의 급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격필살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실전성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장아찌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얼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의 얼굴 구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만약에 뭐 진짜 벽돌 같은 걸로 이런 데 때리면 그냥 뽀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치아도 이제 이렇게 박혀 있지만, 뭐 치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맞게 되면 특정 힘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뽀개지는 거죠. 왜? 이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옥수수 알갱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낙함 같은 경우 요 턱을 어긋나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게 복싱의 훅은 주먹을 엎어서 치는 거고, 그리고 택견의 낙함은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뭐 손의 그 손 장심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데, 근데 뭐 거의 뭐 그 비슷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턱을 맞추게 되면 여기 턱 관절에서 턱이 분리가 되는 거는 뭐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 조금 힘이 빼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힘이 여기를 타격을 하는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힘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지 무조건 턱은 빠진다. 턱을 맞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골격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신경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목 근육 쪽에 있는 근육과 신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턱관절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해부학 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여기를 딱 맞으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대신 여기 목 근육이나 이런 데가 튼튼해서 그 타격을 버티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비슷한 체급의 사람이 때렸다. 그래서 뭐 비슷한 체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80kg 되는 사람이 80kg 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쳤다. 여기를 제대로 맞췄다. 그러면 이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뇌에 충격을 주게 되면 뇌는 멈춰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쓰러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신경이 퍼져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때릴 데가 없어요. 때릴 때가. 그래서 턱을 맞게 되면 이게 마비가 오는 거죠.
마비가 오면서 순간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오프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힘 이상으로 그 부분을 맞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절을 하는 이유는 뭐 그 고통을 오롯이 느끼게 됐을 때 뭐 몸이 못 버티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절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타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머리 쪽을 집중 공격을 하면 만약에 뭐 칼을 들었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래도 만약에 뭐 발로 찬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누워 있는 사람을 머리를 때린다거나 그러면 살인 미수로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왜냐면 근육도 여자가 약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신경이 모여 있는 데를 집중 공격한다? 그럼 나쁜 새끼죠, 그거는. 그런 애들은 굉장히 엄하게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격에 의해서 왜 사람이 쓰러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그리고 외골격, 뼈가 받쳐준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언뜻 보면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두부? 예. 요거 있네요. 예, 요거. 예. 뭐 두부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뭐 실제로 뇌를 본 적은 있습니다. 예,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니까 잘 잘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개골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맞으면 이게 충격을 먹기 때문에 마비가 와서 쓰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뇌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나이를 먹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뭐 축구할 때 헤딩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격투기에서도 이제 다른 격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복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만약에 TKO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운을 당했다거나 KO를 당했다 그러면은 얼마 이상 이 뇌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뇌가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스파링을 하지 마라, 뭐 경기에 나가지 마라, 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타격에 의한 뇌가 손상이 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 열심히만 하면 뭐 무술의 고수가 되고 막 예. 그리고 뭐 열심히 하면 뭐 단련이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어떻게 단련이 되겠어요? 그렇죠? 골병만 들지. 이거는 단련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뇌가 아니고 외골격에 쌓여 있고 외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 목 근육이나 기타 등등을 단련을 해야지만 부수적으로 여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뇌 근처를 타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외골격으로만 버텨야 되는데 그 외골격을 맞는 순간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충격은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겨루기를 해서 감각을 기르는 건 좋지만 너무 무작위로 하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맞춤, 그러니까 약속 겨루기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겨루기를 붙었을 때 뇌에 받은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맨손 격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실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실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전을 연습하는 실전과 같은 연습이지, 근데 그거는 실전은 아니죠. 예, 실전에서는 뭐 누가 맨손으로 맞때리겠어요. 예, 돌로 찍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게 한번 다치면 돌아올까요? 예. 네, 그래서 사람이 공격을 얼굴 위주로 공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건 살인미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사람을, 이 개체를 이제 뭐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통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격투를 진짜로 뭐 좋아하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본인의 뇌 건강에 대한 것을 꼭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뇌는 지금 이게 뇌 사진이지만은 뭐 큰 근육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핵심적인 뇌만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뇌수라는 거에 이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눈이 달려 있고, 예. 뇌 충격을 받았으면 반드시 휴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호신술적인 격투를 익히는 분들이라면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동작 기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격투는 평생 한 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뭐 누구 쫓아다니면서 예, 뭐 도장 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인들이 호신술로 쓸 때 이 뇌를 맞아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낙함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턱백이나 뭐 원투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맞게 되면 훅도 마찬가지고 이 뇌가 띵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외골격 이 하악골을 빼버리지만 2차적으로는 뇌에 충격을 탁 줘서 이제 기능 불가, 순간적으로 뭐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대 탁 맞으면 약 1초 정도 살짝 기절합니다. 뭐 저는 그랬어요. 예. 맞으면 약 1초 정도 이제 그럴 때 잡아서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수련하는데 본인의 뇌를 잘 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부학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